경제 뭐 환율도 지금 1,300원대 오늘 조금 내려온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고 주가도 내려가고 자산 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이른바 영끌에서 자산을 산 젊은 층들이 더 이제 고통받게 되는데 이런 부작용 좀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참 세심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은 글쎄요 이게 보도가 되는 걸 보면 과연 이게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일까 생각도 들고 아직까지 뭐 인사가 안 끝난 부분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월급을 깎는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는 공무원들 공직사회 대상으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은 글쎄 좀 기분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허리띠 졸라매는 공무원 사회도 지금 네. 겉으로 이렇게 지금 정권 초기에 대놓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특히 그 6급 이하 직원분들, 공무원분들은 정말 부글부글 정말 그렇죠. 사실 뭐 5급 이상 뭐 과장급이나 중앙부처 이 사람들 뭐 위에 좀 간부급들은 그나마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오래전에 이미 공무원 사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부분도 좀 더 나은 부분이 있는데 네. 그 6급 이하의 110만 공무원 중에 대부분이나 어떤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조차도 정부 차원의 어떤 그 임금을 갖다가 뭐 사실상 동결 내지는 깎는다고 해버리면 네. 그러면 정말로 글쎄요. 공직사회 일 사기가 안 될 것 떨어질 같아요, 수밖에 진짜. 없고 뭐 맞아요. 화가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아, 느낌이 든데요. 그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 부처의 그 공무원 얘기를 잠깐 더 첨언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개긴다는 표현 있잖아요. 네. 반항한다는 표현은 개긴다. 개긴다 예. 뭐 예. 버틴다. 네. 그 하는 방법은 단순하대요. 일을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일을 안 해도 뭐 월급은 나오니까. 그런데 일을 안 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정권가 바뀌면 뭔가 일을 다른 정식의 어떤 뭐 동기부여해서 그럼요. 해야 되잖아요. 네, 왕성하게 그리고 해야 될 때죠. 그렇죠.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막 그 좀 변화가 되고 네. 그런데 내려오면 일단 받긴 한대요. 그러면서 계속 그냥 갖고 있는 거야. 이런 그래요.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시간이 끄는 거죠. 시간을. 그게 일을 안 하는 거야. 예. 그렇게 그냥 버티는 거죠. 그러면 아래층에서 진짜 그렇게 버티기 시작해버리면 그러니까 위에서는 계속 뭔가 지시를 내리고 뭔가 바뀌고 해야 되는데 아래에서부터 그런 쉽게 말하면 일을 안 하는 식으로 사실상 네. 태업이죠. 태업. 태업을 하고 있다. 해버리면 그러면 정말 음. 정말 현 정부 네. 입장에서는 음. 뭐 난감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거의 음. 스톱이죠. 그래서 당이라는 게 필요한 거. 당은 왜냐하면 그 정책을 하려면 법률을 바꿔야 되니까 네. 당의 협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 여당의 중요성을 이미 뭐다 아시겠지만 여당, 네. 그다음에 정부, 음.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 삼박자가 되게 중요한 게 경제에도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정책이 투명하게 그게 어떤 방향이 됐든 그게 보수적인 어떤 정권의 보수적인 경제 방향이 됐든 네. 진보적인 정권의 진보적인 경제 방향이 됐든 이쪽 경제 주체들 기업인들이나 이쪽 사람들한테는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는 거. 불확실한 걸 되게 싫어하고 이게 이 정책이 갈지 안 갈지 네. 이게 추진될지 안 될지 이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명확하게 분명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투자를 할 것인지가 나오고 거기서 어떻게 이익을 낼 것인가 나오는데 네. 이게 할지 안 할지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 그러게요. 그리고 이게 언제 될지 이게 모른다고 하면 이제 그리고 시간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말 그 어떤 국가의 경쟁력도 떨어지는 것이고 그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나 상품의 경쟁력이나 국가 경제가 정말로 안 좋아지는 거죠. 참 공직사회도 술렁일 것 같고 이 경제 정책이 나오면서 이 공적인 영역에서부터 줄어나간다고 하니까 네. 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지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 나오는 거 다 이제 데드크로스가 돼가지고요. 이런 위기, 경제도 위기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여론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수치가 지지율이 위기라고도 볼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위기를 돌파하는 게 바로 리더의 힘이고 리더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돌파 방법을 네. 찾은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찾았나요?
사정 정국으로 사정정국으로. 오늘 뭐 아, 오늘 지금 한겨레 일면 기사도 몇 개 나왔습니다만 네.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 특기 같아요. 그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게 제일 잘하는 거. 그냥 뒤지고 파헤치고 네. 때리고 그래서 어떤 국면을 그런 쪽으로 전환하는. 이번에 그러니까 뭐 국정원장 즉 박지원 원장 전 원장 계속 지금 방송 나와서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네. 국정원장 고발부터 지금 뭐 그 온갖 지금 다 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정부 부처 그 문재인 정부 했던 그런 내용들 네. 뭐 국정원 지금 감사 국정원에 뭐 그 감사도 검사 내려보내 가지고 북한의 뭐지 남북 대화 네. 과정에 있었던 걸 다시 또 엄청나게 지금 감사하고 있고 지금 검찰에 지금 수사 들어간 것도 지금 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그다음에 이제 아마 공정위도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금감원도 이미 이제 시작을 했고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전반적인 사정 전국 사정 어떤 그런 거 하면 뭔가 또 거기 또 굉장히 또 사건이 터져 나오잖아요. 네. 누가 뭘 했더라 뭐 또 이렇게 막 보도가 되고. 터질 겁니다. 어. 뭐 그런 것들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또 사람들의 관심이 네. 야 지난 정부 정말 잘못했네 또 그렇게 또 뭔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은데 네. 글쎄요 그게 과연 현 어떤 경제 상황 정말 지금 현재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과연 그런 방법이 옳은 방법일까? 아니 오히려 진짜 경제 네. 쪽 기업인들이 더 걱정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어, 네, 그러니까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치고 예측 가능한 이 지도자의 말 네, 발언들이 나오고 또 예측 가능한 이 비선 실세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그 업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그 인사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 경제가 진짜 경제 맞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밑바탕이 될 거다. 네, 아직까지는 글쎄요. 이 지지율도 그렇고 지금 정책이나 아니면은 국민들과 소통하는 도어스태핑에서 보이는 모습은 지금 많은 분들이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변할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참 얘기 나다 보니까 벌써 뭐 1시간 10분 넘게 네. 얘기를 쭉 이어갔는데요. 네네. 자, 오마이TV 김종철의 찐경제 목요일 오후마다 하고 있는데 오늘만 금요일 했어요. 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목요일에 꼭 2시에 저희가 진행하니까 그때 꼭 오시고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종철 기자 고생 많이 했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아니 지금 그 네. 댓글에 네. 많은 분들이 또 막 의견도 의견을 주셨어요? 네, 주시고 네, 맞는 말씀을 많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음, 사정 당국으로 뭐 지지율 더 폭락하겠지 이런 아. 지고평형님의 말씀이나 예, 네, 뭐 지금 김경수님처럼 국민이 나라 걱정하는 나라로 변했네 이렇게 2달 만에 그렇게 하고 뭐 개미가 죽겠습니다. 경제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요.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라는 게 지금 사라지고 네. 바르게 다스려야 된다는 정치가 사라지고 음, 오로지 지금 뭐 정치에서 정치는 사라지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비선 네, 또 이상한 또 뭐 국정 뭐 농단 뭐 내지는 뭐 국기 문란 이런 별로 이렇게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와 함께 경제 상황대로 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가고 있음에도 네, 그거를 정말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같이 도와주고 네. 국민들로부터 협력을 끊어내지 않으면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네, 김대중 정부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 외환위기 극복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로 착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선하시고 그 같이 공동체 의식이 정말 뛰어나잖아요. 뭐 네. 이번에 뭐 그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도 보면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이런 국민들한테 그러면 제대로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하고 네. 그런 어떤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면 빨리 용서를 구하고 네. 국민들로부터 협력을 구하는 게 음,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보리스 존슨 총리의 리더십 붕괴의 핵심은 네.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추락했다는 거잖아요. 국민 신뢰와 지지가 추락하면서 리더십이 붕괴 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아까 그래서 제가 그거 가져온 이유도 지금 윤석열 정부 지금 2달 만에 지지율이 30% 이하로 추락하고 많은 대다수가 지지와 응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네. 극복합니까? 아하. 그래요. 저희가 뭐 매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뭐이 정치 지도자들, 이 정치인들 또 특히 이제 대통령의 자리가 그 어느 때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저희 뭐 주말 사이에 또 뉴스를 지켜보고 다음 주 목요일에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